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배신자들은 기급을 하고 아마 주례랑을 쳤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와 원내대표의 마중을 받으시면서 늠름하게 들어오신 모습이 옛날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모습하고 비슷한 그 품위와 대통령다운 품격을 지니고 있다. 참으로 거목이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평생을 그분의 의의라든가 그분의 어투라든가 그분의 말솜씨라든가 해서 한 번도 본인의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의 안위를 걱정한 일은 더욱더 없었지요.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그 사람의 말투와 말씨와 또 뭐 문법, 또 그죠,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평생의 심상이 드러나죠. 우리가 관상은 심상에서 나옵니다. 바로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뱀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눈동자는 속일 수가 없죠. 정말 아름다운 토끼 눈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선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해안이 열린 그런 선인의 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많은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그 눈빛에서 정말 선인의 경지를 넘어선 그런 분이 아닐까. 그 연찬의 연설에 잠시 그 품격도 대단하지만 그 문법 하나하나가 봤을 때 국민을, 항상 국민이 우선이라는 것, 본인의 어떤 아니라 본인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죠, 참 풀려났었을 때 옛날에 그 조사를 하고 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이 열구전, 중앙일보가 열구전 질문을 했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폭정 다음에 그 좌파들이 정권을 이어받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 아니냐, 정말 큰 어른다운 안목과 해안을 가지신 그런 분이 아직도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 참 쪼그라진 국민의힘 참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힘을 줄 수 있는 큰 어른의 기풍이 아닐까. 어제도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에 국민의힘에서 4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4명은 한동훈 개같이 보이는데 조경태, 오재준, 한지아, 김예지, 물론 다 찬성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비밀 투표라서 그렇지만 그 참석했다는 그 자체가, 자당의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결의안에 4명이 참석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배신이고 쫄장부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거목이 지금도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주를 음력과 양력으로 다 풀어보았지만 이 사주 자체가 정말 거인의 사주고 거목의 사주고, 오로지 이 사주 자체도 전부 나라 걱정받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분의 삶이다. 정말 그죠. 우리 곁에는 이런 대통령이 그래도 자유우파 속에 있어서 연찬의 그 팩트 속에서도 보면 정말 다 같이 그래도 힘을 합쳐서 검찰 특검을 발의했는 선거관리원 특검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지도부를 향해 똘똘 뭉쳐라, 이런 얘기, 당부의 말씀을 하는. 왜? 스스로가 당이 무너지면 결국 그 속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도 다 같이 무너진다는 일침을 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답게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구나. 그 짧은 한마디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막 연찬회에 부르고 계시는 모습인데 장동혁 대표가 마중을 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또 같은 여인의 국회의원 사주로서는 이준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철학자로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관상이 너무나 닮았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여인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는, 또한 대통령의 기풍이 보인다. 또 이런 말씀도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처음 뵙게 되는 분도 계시지만 낯익은 분들도 이렇게 보이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주 원내대표께서 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원 연찬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선뜻 그 대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그 진정어린 이런 부탁을 마냥 거절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좀 힘들어도 여러분을 뵙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도 북서부 히말라야 산맥에 라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유명한 속담에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지만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김새나 외모, 이거는 눈으로 잘 구별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나 성품은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 중 하나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발자취와 가치를 세상에 남겨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에 여러 이름이 기억되지만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인물들도 있는데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고 걱정하는 것을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으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역사에 아름답게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신뢰라는 기반 없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신뢰를 얻는 방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잠시는 세상을 속일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무신분립이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의가 없으면 그 어떤 조직도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 내에서
신의가 없으면 그 정당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조직보다 정당에는 동지라는 호칭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 정당이니 동지라는 호칭만큼 어울리는 호칭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수당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먼저 포기하면 국민 여러분도 지금 말이 조금 헛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바로 잡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당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먼저 포기하면 국민도 여러분을 포기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은 여러분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기 위해 힘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라는 좁고 어두운 고치를 찢고 나와서 나비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처절한 발버둥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위로 고치를 찢어서 쉽게 나올 수 있게 하면 나비는 스스로 날개를 펴서 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끝내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다수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둥지가 깨지면 그 안에 알도 온전하지 못하겠죠. 당이라는 둥지가 흔들려서 깨지면 여러분의 미래도 같을 것입니다.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합니다. 다수를 상대로 힘에 부치는 상태에서 분열까지 하면 그 싸움은 보나마나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밖에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민생 문제일 것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을 지켜보면 싸울 땐 싸우더라도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나라구나, 그런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가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북한은 이미 두 국가론을 그들의 헌법에 명시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천명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에 있어 정부 여당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대통령의 품격은 다르지요. 이것이
큰 그릇입니다. 그죠? 본인의 안위를 그 외로움과 여인으로서 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요. 본인의 그 개인의 삶을 뒤로 하고 오로지 첫 번째도 국가, 두 번째도 국가, 열 번째도 국가, 국가의 미래와 또한 안위, 또한 경제, 국민의 살림살이를 늘 걱정하는 이런 분이 진정한 대통령의 품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아무리 정쟁에 휘말리더라도 국가 간의 연에서 전쟁을 치거나 어떤 국가 간에서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가 간에 있어서도 여야의 대립을 하고 또 소수당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또한 국회의원의 어떤 말 한마디를 제명시키려고 하는, 입도 국회의원이라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고린내도 파헤칠 수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감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대통령도 견제하고 국회의장도 견제하고 다 견제해야만이 국민을 대변해서 뽑아놓은 것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 해서 그것을 제명하는데, 더 웃기는 것은 자당의 국회의원이 4명이나 참석을 했다는데 천지개벽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벼락맞을 인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공서입니다.